자, 취소 들어갑니다. 취소. 이게 잘 달아지지도 않아요. 아까 요만했는데 계속 잘 안 달았죠. 이게 잘 써져요. 자, 취소. 취소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합니다. 매매계약. 법률행위죠. 계약하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계약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놈이 17살짜리 고등학생, 미성년자죠.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능력자예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부모 계약할 때, 법률행위할 때 자기 부모님 동의를 얻어서 동의서 첨부해서 계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고 나와요. 부모 동의 없이. 두 번째, 이 계약에 갑이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 을한테 사기 강박당했어요. 이 세 가지. 을이 갑이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네요. 17살짜리가. 이 의사표시 착오에 있었네요. 착오. 사기 강박당했네요. 이 계약은 일단은 유효예요. 일단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계약, 법률행위를 취소해요. 유효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바뀌어버려요. 현재는 유효예요. 그런데 어떤 행동이 개입하니까 유효가 무효로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해봤죠? 그러면 이 유효는 확정 유효가 아닌, 그렇죠, 유동적 유효란 말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이 색깔 아니다. 여기 있다.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유효도 있어요. 유효 다 있어요. 확정 유효 반대말이에요. 현재는 유효인데 어떤 행동이 개입하니까 무효로 바뀌어버리네, 변해버리네, 움직이네. 확정 유효가 아닌 유동적 유효 상태라고요. 결국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민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예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확정 상태가 아닌 불확정 상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불확정 상태라고. 유동적, 불확정 같은 말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또 불확정으로 또 많이 떠요. 시험에. 불확정적 상태, 불확정 상태예요. 유동적 상태다. 왜?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니까. 자, 민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는 이 딱 세 가지예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때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절대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해요. 민법에서 딱 박아놔 버렸어요. 취소 사유 세 가지로. 이게 취소인데 결국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바로 취소 효과, 무효가 되니까 이 취소권인데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효과 발생하는 형성권.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 계약 취소할 때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떠요. 그래서 취소, 첫 번째 볼게. 취소는 취소권에 대해서 배워요. 취소권. 권리죠. 권리. 추인권. 의사표시에서 날려버리니까 권리예요. 권리. 취소권. 취소권 누가 취소권자가 되는지, 취소권자가 누군지. 두 번째 똑같아요. 취소는 누구에게 하는지, 취소의 상대방 봐야 되고, 똑같아. 어떻게 취소하는지, 취소의 방법. 목차는 비슷해요. 취소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지, 취소의
효과 했죠. 무효가 돼요. 무효. 자, 계약은 5월 1일 날 했는데 취소는 2달 뒤 7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의사표시, 법률행위했어요. 이 취소 효력,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경우수는 2가지. 취소한 7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장래를 향해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봐버리는지 찍어봐요. 잘 찍었어. 제가 이쁘게 적었잖아요. 답이니까 이쁘게 적은 거지.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돼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취소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무효의 효과하고 이제 똑같이 처리돼요. 준거 있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요. 부당이득 반환. 취소해버리면 이제 무효 효과, 부당이득. 만약 을에게 아파트 주고 등기 줬다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을한테 준 것은 부당한 이득, 따라서 얘는 돌려줘야 되는 거야. 얘 돈 받았겠죠. 돈 돌려주고 등기 돌려주고 건물 인도하고 무효 효과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기출 6번 나왔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무효. 법 전문이에요. 법 전문.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많아요. 그 쉬운 문제를 우리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60점이 딱 나와요. 그래서 문제, 어려운 문제는 틀려주고 난이도 중하, 그 문제만 딱 열심히 해서 그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60점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 난이도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틀리고 쉬운 문제, 난이도 하, 중 그건 절대 열심히 해서 실수하지 않고 맞춰버려야지. 그러면 60점 딱 턱걸이 해가지고 합격. 그렇게 가는 게 우리 1년의 목표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버려버려. 쉬운 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붙어요. 이런 게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무효. 지금은 어렵지.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나중 지나면 이런 건 쉬운 편에 속해요. 대원 판례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건 쉬운 쪽에 속해요. 법 조문은 쉬운 쪽에 속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군. 10번 뱉어버리는 거야. 취소하면 소급 무효. 처음부터 무효. 익숙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자꾸 들어요. 뱉고 쓰고. 그러면 자기께 돼요. 자, 효과 봐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1월달 지금은 안 보겠지만 3월에 보겠지만 두 번째 목차가 취소할 수 있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항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재량이라고 하는데 자유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고요. 여기서 또 추인이라는 두 글자가 떠요. 추인은 의사표시인데 추인합니다. 자, 추인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추인이 3군데 나와요. 총칙에서. 자, 목차. 대리 중 무권 대리에서 나요. 본인이 추인합니다. 무효를 유효로 만들어버려요. 추인합니다. 좀 전에 봤죠. 가장매매 무효인 걸 본인이 진짜 사요. 추인합니다 하면 돼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세 번째가 여기에요. 목차 순서. 무효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합니다. 여기서 추인이 세 번째로 나와요. 이제 다 나왔어. 추인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취소 동네에서 추인은 앞에서 본 무권대리 본인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개념만 보고 3월에 할 거예요. 3번. 취소할 수 있는데 100년 지나도 취소할
취소할 수는 없겠죠. 하염없이 언제까지나 취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자, 의리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등기 꽂아져 있는데 제가 잘 살고 있는데 10년, 20년 뒤에 취소하면 너무 허망할 거예요. 하염없이 언제까지나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취소권을 일정 기간 내에 하게 만들어요. 몇 년 지나면 취소 못합니다. 법이 정해버려요. 이걸 취소권이 소멸하는 그 날짜를 정해놔요. 몇 년. 이거 추인을 배워야 이걸 이해를 해, 이 법 조문이. 그래서 이 두 개는 3월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취소권 여기를 할 건데 잘 나와요. 여기 잘 나오고요. 여기도 잘 나오고요. 여기도 잘 나와요. 결국 취소는 다 나와요. 다. 어느 하나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다 법 조문이에요. 100%라고 말 못하지. 90% 다 법 조문에서 다 해결돼요. 대부분 판례 절대 정답지문 꼽잖아요. 몇 개 있지도 않아, 이 파트는. 그래서 판례가 있긴 있는데 흘러가요. 그거 몰라도 정답은 다 법조문, 지금부터 할 법조문에 박아놔요. 확실해. 왜? 제가 30년 기출을 다 분석했거든. 법조문이 무효 취소 조건 기한은 되게 중요해요. 자, 하나씩 봅니다. 취소권자. 여기 나와 있죠. 누가 취소할 수 있죠?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 표시한 자. 이렇게 법이 규정해 놨어요. 문제는 법조문 볼게요. 일단 자, 취소 119페이지 봐봐요. 119, 119네. 119. 법률행위 취소 나오죠? 3번. 중간에 취소 의 봅니다. 취소란 게 뭐냐? 일단 의는 아셔야 되니까. 일단 유효 밑줄. 일단 유효한 계약을, 법률행위를 일단 유효해. 유효. 그런데 취소해버리면, 취소란 말이 없는데 취소해버리면, 자, 소급 동그라미, 소급 소멸을 그 위에 무효로 적으세요. 소급 처음부터 같이 적어요. 소급 위에 처음부터 무효 이걸 적으세요. 어차피 효과에서 할 거예요. 중간에 취소 그걸 적으세요. 유효하고 소급 무효 앞에 이걸 적으세요. 봐봐요. 유효하고 무효죠. 중간에 그 여백에 취소 이걸 적으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져요. 현재는 유효인데 중간에 취소 필기했어요. 취소하니까 무효로 바뀌네. 무효로 바뀌네. 이 그림을 그려란 얘기예요. 유효 무효는 거기 써져 있으니까 중간 여백에 취소합니다. 취소 의사표시 이것만 적고 유효인데 취소하니까 무효로 바뀌네. 그러면 이 유효는 확정 유효가 아닌 유동적 유효. 그 유동적 유효는 어디에 있어요? 목차에. 목차에 있죠. 파란색. 화살표 그걸로. 그래서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니까 무효로 바뀌네. 따라서 이 유효는 확정 유효가 아닌 유동적 유효. 자, 유동적 밑에 불확정 그것도 적었어요. 불확정이란 말이 우리 시험 지문에 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확정 반대말은 불확정. 같은 말 유동적. 그래서 유동적 유효다. 여기에 별 2개 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 봐요. 취소권자. 지금부터 볼 건 다 법 조문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할 거예요. 자, 이 법조문 취소권자에 관해 민법이 어떻게 규정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소수로가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주체예요. 먼저 밑줄 제한능력자 밑줄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착오 밑줄 착오 의사표시한 자 착오만 밑줄 치면 돼요. 그 다음 사기 강박 밑줄 당연히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겠죠. 다 치지 말고 중심 단어만 밑줄 치는 거예요. 착오 밑줄 사기 강박 밑줄. 그 다음에 대리인 밑줄 대리인 승계인 밑줄 밑줄만 쳐요. 승계인 의미는 나중에 할 거예요. 살짝 어려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 들어봐요. 제한능력자 17살짜리 자 5살짜리로 예를 들게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얻고 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갑이 미성년자인데도 부모 동의 없이 팔았죠.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취소하느냐? 먼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 밑에 법정 대리인 쓰세요. 법조문에 대리인 있죠?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 말해. 임의 대리인은 안 돼요. 취소 못 해. 우리 배웠죠? 대리인은 원칙 취소 해지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돼요. 법이 넣어놨어요. 자,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취소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봐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아버지가 을에게 이 계약을 취소로 날린 게 아니라 우리 동의 안 받고 있네요. 취소.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5살짜리라고 해봐요. 5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네요. 그러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 아버지가 취소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5살짜리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자, 취소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계약을 한 거하고 2달 뒤 7월 1일 2달 뒤 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예요. 그죠? 계약은 2달 전에 했고 취소도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하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계약과 취소라는 법률행위는 전혀 별개예요. 그러면 취소라는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려면 의사능력이 있고 법률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5살짜리는 행위 능력이 없죠.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법률행위해요? 부모 동의받고 법률행위 해야 돼요. 또는 부모님이 대리해서 해주거나. 그러면 5살짜리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과연 취소할 때 혼자 취소해야 돼요? 부모 동의 얻어서 취소해야 돼요?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 얻어서 해야 돼요. 왜? 계약하고 취소는 별개의 법률행위니까 원칙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려요. 5살짜리가 이 계약을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 없어도 돼요. 그냥 지가 취소해버려도 돼요. 이유, 법이 넣어놔버렸어. 취소권자죠. 제목이 취소권자죠. 취소권자 제목이 취소권자인데 제한능력자 밑줄 쳤죠. 5살짜리야. 5살짜리도 취소권자가 된다는 얘기요. 취소권자가 된다는 얘기는 부모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요. 잘못된 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법을 잘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법이 5살짜리도 취소라는 법률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5억짜리를 10억에 잘 팔았어요. 근데 부모 동의 없었어. 잘 팔았죠. 근데 얘가 부모한테 물어봤으면 5억짜리를 10억에 팔았으니까 엄마 이거 취소해야 돼 말아야 돼? 나 취소 사유인데? 그럼 부모님이 잘 팔았네? 취소하면 안 돼? 그렇게 도와줬겠죠. 근데 얘는 부모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잘 팔았는데도 취소해버려요. 완전 손해보는 짓거리 한 거죠. 한 번 더 듣게. 피성년 후견인이야. 마식한 사람이죠. 치매 노인.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 제한능력자가 돼요. 똑같은 경우야. 2배로 잘 팔았어. 근데 후견인 도움 없이 지가 잘 판 걸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은 혼자 하면 뭔가 문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모, 후견인, 법정대리인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취소도 법률행위인데 왜 제한능력자를 예외를 뒀을까? 어떡하라고. 막 간 사람이 왜 법률행위 하게 해요? 잘 팔았는데 왜 5살짜리 보고 부모 동의 없이 막 하게 해요? 저는 이 법 잘못했다고 봐요. 막 간 사람도 잘 팔아놓고 이게 잘 판지 못 판 건지 모르니까 그냥 혼자 취소해버리면 결국 피해봤죠. 왜 제한능력자 제도를 뒀어요? 제한능력자는 어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취소는 엄청난 행위예요. 계약을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를 보호해 주는 게 법의 취지인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법률 행위를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우리 법이 만들어졌죠. 잘못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한 능력자도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해버릴 수가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장황하게 예를 든 거예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살짜리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제한 능력자도 부모 동의 없이 후견인 도움 없이 필요 없습니다. 단독으로 혼자 막 취소해버릴 수가 있다. 법이 넣어놔서 그래요. 취소권자로. 그래서 거기 밑줄 제한 능력자 내용 있죠. 제한 능력자 자 단독으로 밑줄 단독으로 동그라미 빵 하세요. 기출 3번 별 3개 별 3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단독으로라는 얘기는 그 위에 써요.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분명히 취소도 법률행위인데 제한 능력자는 원래 동의받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왜? 우리 법이 취소권자로 규정을 해서 그래요. 이유는 법이 넣었어요. 미성년자 5살짜리 너 혼자 막 취소해.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 3개 하시고 차고사기 강박. 자 대리인 법정 대리인 밑줄.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해요. 별 하나 하시고 자 그러나 임의 대리인 원칙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어. 임의 대리인 취소하려면 본인이 따로 야 취소 좀 해줘. 대리권을 수여해야 돼요.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수권이라고 해요. 따로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기억나죠? 따로 수권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을 말해요. 법정 대리인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출 한 2번 나왔어요. 자 임의 대리인 거기 별 2개. 이것도 잘 나와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 취소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따로 수권을 받지 않는 한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취소 상대방 가요. 법조문 봅니다. 취소할 수 아니야. 자 봐봐요. 예부터 보고 예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자 갑이 분필이 많아가지고 내 분필을 찾기가 힘들어. 여기 있어 여기.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요. 갑 아파트를 을에게 처음에 팔았죠. 을에게 등기 넘겨줬어요. 근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병이 등기 갖고 있고 아파트도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제한 능력 자고 사기 강박 중 하나겠죠. 자, 갑 입장에서 얘가 취소권자죠. 갑이 취소권자인데 즉 이쪽이 갑한테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자, 병이 없다면 당연히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때 을에게 하겠죠.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을에게. 문제는 글쎄 을이 벌써 병한테 한번 되팔았어요. 그래서 내 아파트가 현재 병이 살고 있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이때 갑이 제한 능력 차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데 을에게 취소해야 되느냐 또는 현재 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재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병에게 취소하느냐 문제예요. 찍어봐요. 을에게 한다 병에게 한다. 찍어봐요. 자 계약을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법률행위를. 자 취소 상대방 문제예요.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그러면 갑이 취소하는데 계약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지가 한 계약을 취소할 거예요. 지가 한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을 을하고 맺었죠.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해요. 현재 내 아파트가 병에게 가 있다고 해서 병한테 취소는 할 수 없어. 이유. 병하고 계약 체결한 게 없어. 그러니까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나왔느냐? 8번 나왔네. 이 조문이 8번 나왔어. 취소 상대방 8번. 장난 아니죠? 누구한테 한다? 자기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예요. 절대 병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 시험 지문은 이 조문 읽겠지만 이 조문 그대로 2번.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법률행위에 법률행위 계약이죠.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면 법률행위 직접이라는 2 글자가 떠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해라.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은 계약의 직접 상대방 을을 말해요. 을. 그래서 저 단어가 나오니까 이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계약의 직접 상대방. 누구? 을이에요. 을.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취소했어요. 근데 자기 아파트 취소했는데 돌려받아야 되는데 을한테 현재 없죠. 그러면 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취소하고 병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병, 너한테 판 을한테 내가 판 사람인데 내가 이 계약을 취소했어. 취소하면 무효. 매매가 무효가 되죠.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면 네 등기도 무효. 따라서 너는 소유자로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야. 내가 소유자야. 내놔.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을에게 하고 제3자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병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의 효과를. 그래서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되돌려받아요. 등기만으로서 반환 청구.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는 반드시 내 계약 상대방 을에게 해라. 그거예요. 자, 법조문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라. 자, 이 상대방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고요. 즉 계약 상대방에게 해라. 그래요. 상대방 밑에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취소 상대방이 확정됐어요. 그 상대방 해라. 자, 그 상대방 위에 여백 있죠. 저걸 적어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을 적어요. 우리 시험 지문에 저렇게 떠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 해라. 외우세요. 조문이니까. 이해하면 내 계약 상대방. 근데 우리 시험 지문에 뜨는 용어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해라. 지금 우리가 아는 동네가 누구에게 취소하냐? 취소 상대방이죠. 자, 밑에 예로도 2번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팔았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죠. 자, 갑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상대방은 누구? 을하고 병 중 누구예요? 을이에요. 이렇게 갑을 병으로도 나오고 조문으로도 나오고 법률행위 조문에 없는 직접이란 말로도 나오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내 계약 상대방 절대 병 아니다. 병 아니다. 을에게. 오케이. 밑에도 별 3개 조문에도 별 3개 합니다. 자, 취소의 방법 명시묵시 내용이 없어서 굳이 밑줄 안 해요. 세트고. 자, 취소 효과. 취소의 효과 법조문 봅니다. 아까 본 거예요. 이 조문에도 별 3개 6번 나왔어요. 이 조문이 죽이는 거지. 그냥 무효 취소 조건기한은 법 조문이 죽으라고 나와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자, 동그라미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소급 무효 같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취소한 때로부터 아니에요. 자, 오늘은 본문만 할 거예요. 그 밑에 내용가요. 소급 무효죠. 법률행위 한때로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즉 계약한 때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 소급 동그라미 소급 무효. 즉 7월 1일 취소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난치겠어요? 취소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장난쳐.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예요? 아니지. 처음부터니까 X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X 지문을. 그래서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 아니지. 취소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항상 한때로부터란 말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그래서 여기 밑에 소급 무효 별 3개 하면 돼요. 조문하고 내용이 별 3개예요. 그래서 아주 잘 나오니까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다음 페이지.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제목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무효니까 중개에 있다. 서로 받은 것 돌려줘라. 부당이득으로서 제목만 보면 돼요. 자, 선의 3자보
3번 봅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 3개 들어갈 거예요. 자, 봅니다. 갑이 17살짜리 제한능력자예요. 미성년자죠. 얘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합니다. 일단 의뢰기 취소해야겠죠? 의뢰기 취소했어요. 아, 잘못 그렸어. 의뢰기 취소했습니다. 다시 새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 당연히 의뢰계 취소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파트가 그새 의리 병에게 팔아서 병에게 가 있어요. 얘는 제3자죠. 항상 문제된 계약, 이걸 계약 당사자, 당사자로부터 새로 거래했던 사람, 제3자예요. 자, 병은 등기 믿고 샀으니까 얘는 선의의 3자일 거예요. 즉 앞에 이런 제한능력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99% 선의예요. 3자는. 왜? 부동산에서 사니까 나한테 파는 사람이 그 전 법률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부동산 사면 전 법률 관계는 알 수가 없어. 공인중개사도 몰라요. 전에 의뢰했으니까 이것만 처리하니까. 거래 현실은 거의 99%가 선이에요. 자, 갑은 의뢰기 취소해야 돼. 병에게 못하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17살짜리가 취소했어. 혼자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 동의 필요 없어. 취소는. 취소했는데 내 아파트가 의뢰에 있는 게 아니라 병에게 있죠. 그럼 취소하고 찾아갑니다. 병에게 찾아가야지. 왜? 내 아파트 돌려받아야지. 누군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사람은 하나도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뭔가 뺏으러 오는 사람들이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갑이야. 어린 놈이야. 17살이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돌려주세요 하는 거야.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 주세요. 병은 황당하죠. 이런 일 당해요. 현실에서. 왜? 앞거래 관계를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내놓으래요. 이제 물어보죠. 왜? 아, 제가요 당신한테 판 사람한테 전에 판 사람인데 제가 고필이에요. 매매계약 취소했어요. 부모 동의 없이 팔아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이 매매가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고필이가 병한테. 등기도 무효고요. 당신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제가 소유자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내놓으세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와요. 자, 그러면 병은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임마 이런 사실 몰랐어. 우리 법은 선의자는 많이 보호해줘. 우리 법이 보호해줄 거야. 보호돼요? 안 돼요? 보호? 즉 제한능력자가 이 매매계획을 취소한 경우 이 취소로 제3자 선의인 경우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봐봐 있다야. 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못 외워요.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유 동네 제한능력 동네 어디예요? 동네가 중요하다니까. 제한능력 동네 법률행위 제가 말하면 동네는 법률행위 동네냐 의사표시 동네냐요? 법률행위 동네요? 의사표시 동네요? 법률행위 동네야.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법률행위 동네네.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맨 처음 목차가 종류, 그 다음 성립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에서 당사자, 의사능력이 있어라, 권리능력이, 의사능력이 있어라, 법률행위능력이 있어라. 제한능력은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 즉 동네가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따라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무슨 무효 무슨 취소예요? 절대적. 이걸 생각하셔야 돼.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지금 취소하니까 절대적 취소. 그러면 절대란 얘기는 나 위에 당사자 아닌 모든 3자에게 다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예요. 따라서 이놈이 손이든 알고 있었던 악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모든 이게 키워드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 떠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 왜? 우리 뇌가 선의 3자는 보호해줘야 되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얘가 선이면 얘는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그대로 틀려버린다는 얘기지. 그 문제를. 절대 내 감정에 개입되지 말고 공식대로 들이밀어야 돼요. 선이라고 무조건 보호되지 않아요. 동네가 제한 능력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란 말이 뜨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모든 3자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 있다로.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으니까 돌려받게 되고 이놈은 큰일 났다는 얘기지. 5억 주고 샀는데 뺏겨요. 아파트 돌려줘야 되고 등기 돌려줘야 되고 뺏깁니다. 그럼 결국 갑은 병은 을에게 찾아가서 돌려받을 수는 있어.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그렇게 알아서 문제. 우리 시험은 이것만 나오니까.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공부에 방해되는 생각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병은 뺏기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 담보 책임 물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는 시험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은 우리 시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답은 말해줄게요. 담보 책임 물어요. 매매계약. 나중에 계약법에서.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안 하지. 나오면 하죠. 병은 담보 책임 물어야 돼. 기출 3번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야. 안 나오는 건 저는 안 해. 그래서 자 봐요. 이번에는 갑이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어요. 무조건 을에게 취소합니다. 찾아갑니다.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어요. 병이 찾아갑니다. 병 선입니다.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놈은 있어요. 없다니까. 자 대항할 수 없는데 이유. 차고 사기 강박은 동네가 어디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무슨 무효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동네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자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이미 우리 법 조문에서 해서 굳이 상대적 취소 안 떠올려도 돼. 왜? 의사표시에서 엄청 훈련하거든요. 비진이 RR 무효, 통정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법 조문을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상대적 취소 이거 안 떠올려도 자연스럽게 선이요? 우리 법 규정이 있지. 선의 제3자에게는 의사표시 동네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굳이 머릿속으로 상대적 취소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거야. 서로서로. 동네 무효든지 취소든지 이 무효 취소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동네로 끝나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무조건 끝나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해요. 왜? 법이 선의의 3자는 보호해주는 특별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법 규정 때문에 그래요. 법 규정. 그래서 취소 효과 마지막에 이거예요. 제한력 취소했다? 그러면 머리 굴려야 돼요. 민법 항상 머리 쓴다. 이런 건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뜬다니까. 하지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가 헷갈리지 않고 잡아채려면 이걸 외워서 이렇게 풀어가야 돼. 이렇게 풀어가야 돼. 그래야 단순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제한 능력으로 취소한 경우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가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계속 헷갈려.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풀어가야지 온전하게 절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이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1년을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민법을. 그러면 3월에 또 듣고 5월에 또 듣고 7월에 또 듣고 오후 특강 듣고 하다 보면 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은 막 헷갈려. 왜? 당연하지. 처음 들었는데. 당연해요. 지금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세요. 아, 나 그저께 했는데 또 모르겠어. 그렇게 탓하지 말고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답에서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6월까지 틀려도 상관없어. 막말로 8월까지 틀려도 상관없어. 8월 말 실력이 그때 8월 말 모의고사가 내 점수예요. 실적. 8월까지 훈련하면 돼요. 8월. 그래서 지금 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엄청 많거든. 그래서 절대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 실력은 8월 말에 딱 나와요. 그래서 9월, 10월 마지막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 망하고 실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1년간 하는데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안 헷갈려요. 그래서 저한테 민법을 배우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안 헷갈려. 안 헷갈려. 왜? 이렇게 계속 보는데 왜 헷갈려? 머릿속에 나중에 이게 떠올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OX가 이유를 통해서 결론이 딱 나니까 절대 틀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네. 제한능력 법률행위가 제한되니까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니까 동네는 법률행위 동네네 이런 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의사표시니까 선의 3자 보호규정 있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이런 건 이제 외워야지.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중요한 키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취소까지 몇 개 못하는 조건기한은 다음 주에 할게. 자, 선의 3자 보호 있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했죠. 자,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 질문했어요. 대항할 수 무조건 있다로 끝나야 돼. 자, 이유 적어요. 제한능력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오른쪽에 제한능력 취소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절대적 취소 앞에 절대적 취소를 적으세요. 절대적 취소.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이든 이놈이 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내. 있다로. 별 3개.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 취소예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해당 의사표시 규정에 법조문이 있어. 거기는 써요. 상대적 취소.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제3자가 선인 경우에만 대항 못해요. 제3자가 악이야.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요. 선이에게만 대항 못해. 오케이. 거기는 별 하나. 자,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 추인의 의미만 볼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이제 2분 남았어. 2분. 아니지. 또 요약 정리해야 되는구나. 자,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 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사유가 있죠. 그러면 갑은 이쪽이 취소권자예요. 사유 있는 놈. 갑은 취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나중에 숫자는 안 나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게 시험 나와요. 민법은 숫자 안 나와요. 기산점이 나와요.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나중에 할 거고 어찌됐든 3년 내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오늘이 이 시점인데 앞으로 2년 6개월이 남았는데 2년 6개월 안에 언제든지 갑이 취소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불안하겠죠? 취소하려면 지금 하든가 아니면 취소 안 하겠다면 취소 안 한다고 얘기 좀 해주든가. 을은 언제 취소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살짝 불안할 거예요. 그럴 때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을, 내가 이 계약을 이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데 너 불안하지? 2년 6개월 뒤에 내가 딱 하루 전에 취소할까 봐서. 안심해. 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걸 취소해서 추인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무권들이 추인하고 본인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취소해서 추인은 이걸 그래서 외워야 돼요. 취소해서 추인은 뭐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은 파란색은 잘 안 보여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데 안심해. 나 취소하지 않을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항상 추인은 의사표시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 안심해. 그러면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 유효로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취소 못하는 거예요. 추인해버리면. 그래서 취소에서 추인, 앞으로 임의 추인, 법정 추인 보겠지만 3월에 일단 이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취소에서 추인이 뭔지는. 왜?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들이 본인 추인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저쪽은 무효인데 유효로 합시다. 이게 추인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전혀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취소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취소해서 추인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문장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문장에서. 자, 추인이 뭐냐? 자,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데 추인해서 유효로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취소해서 추인은 여기 글자에서 끌고 와요.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무효란 말이 없잖아.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한다는 거.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 라는 의사표시. 이 단어에서 그냥 끌어와 버려요. 취소할 수 있는데 안심해. 추인한다는 얘기는 안심해. 취소하지 않을게. 그래서 확정 유효로 만들어요. 결국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효과는 똑같아. 근데 취소는 일단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그래서 이 개념을 취소의 추인은 살짝 다르잖아요. 결국은 유효야. 무효행위 추인, 유효. 무권들의 추인도 결국 유효야. 하지만 이 단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취소의 추인은. 이거보다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개념이니까. 그래서 취소에서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자, 교재에서 확인할게요. 맨 밑에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 나와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뭐냐? 너 취소할 수 있는데, 앞에서 끌어와요. 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밑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갑이 우리에게 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 안심해. 별 2개 하십니다. 별 2개.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따라서 봐요.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된다. 말이 어려워요. 이런 말이. 그냥 몰라도 돼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오케이. 이렇게 마칩니다. 추인 그건 다음이 아니고 3월에 할 거고요. 오늘 조건 기한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다음 주 첫 시간 약 한 30분이면 돼요. 조건 기한은. 내 물권법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요. 오늘 이 정도로 요약합니다. 복대리부터 했어요. 들어봐요. 복대리 그림 그래요. 가불병. 자, 복대리인이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자신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대로 외워주시고,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인 병은 본인 이름을 현명해요. 본인 이름으로 나는 갑 복대리인 병이요 하고 A랑 계약 체결해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절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본인 아파트 팔러 다니는 거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자,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있고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있어요. 자, 임의 대리인 갑이 을을 믿고 못하겠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지가 팔아야지 마음대로 막 딴 놈 시켜서 갑 아파트 팔게 하면 안 돼요. 신뢰관계 때문에. 그래서 임의 대리인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 복인권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선임하라고 했어요. 승낙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복대리인 비용을 선임했는데 이놈이 사고 쳤죠. 5억짜리를 이렇게 팔아버렸어. 자,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 무조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그래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법정대리인 완전히 반대예요. 법정대리인, 아버지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는 항상 바쁘셔. 우리 아버지들은 바빠. 자기가 못해. 남 시켜야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그놈이 사고 치면 무조건 책임져. 전적인 책임. 하지만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자식 재산에 송사가 걸렸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 아들의 소송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무조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요. 이게 복대리 끝. 협의 무권대리 또 머릿속에 그림 그립니다. 갑, 을, 병. 을이 대리 행위를 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인 것처럼 서류 위조해서 병에게 아버지 재산 팝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한 매매계약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재산을 내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무권 대리인이 한 매매계약 본인에게 무효예요. 그런데 아들놈이 잘 팔았어. 그럼 본인은 이 무효인 매매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추인권. 본인에게 무효인데 추인합니다 하면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본인에게 추인 거절권을 주고 상대방 병에게도 최고 철회권을 줘요. 자, 추인권 봅니다. 성질,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자,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추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따라서 갑이 병에게 추인할 때 그냥 추인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바로 유효가 돼버려.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형성권이니까. 두 번째, 누구에게 하느냐? 당연히 갑은 병에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면 바로 유효가 되니까. 그런데 꼭 그러면 상대방에게 꼭 추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했을 때 이 그림 연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들이 상대방에게 우리 아버지가 추인했어요 라고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노름하느라고 전화를 안 해. 그러면 상대방 병은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죠.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승계한 경우는 상대방이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놈한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놈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자, 추인의 방법 명시, 묵시 세트. 추인의 효과 5월 1일 날 무권 대리인 계약했는데 추인은 2달 후 7월 1일.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이 계약이 유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법이 소급표를 둬요.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아버지가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가 된다. 소급표 있어요. 소급 유효 그대로 외워요. 소급 유효.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 있다. 소급표 있다. 자,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는 거고 최고 철회부터 합니다. 자, 상대방 5억짜리를 2배 주고 샀어요. 철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비싸게 샀을 때 상대방 철회로 날려버립니다. 본인은 추인하고 싶고 상대방은 철회로 날리고 싶고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해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철회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더 이상 추인 못해요. 자, 철회 누구에게 하느냐?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철회로 날리려면 무권 대리라는 사정을 모른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병이 무권 대리라는 점을 알았어. 악의자라면 절대 철회와 같은 강력한 힘을 주지 않아요. 악의자는 철회할 수 없다.
자, 최고권, 최고는 물어보는 건데 뭘 물어보느냐? 추인할지 말지 여부를 답점해 줄 것을 물어봐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보는데 따라서 물어보는 거 반드시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물어봐야 돼요.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할 수 없어요. 추인 여부를 물어보니까 추인 권리가 있는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달 말까지 가부 알려주세요 물어봤는데 확답을 발하지 아니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효과 아무런 연락 없었죠. 발하지 아니했다면 연락 없었다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추인할 생각이. 발신주의 적용됩니다. 발 효과 거절로 봐요. 연락 없으면 추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최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 규정 오른쪽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에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오케이. 다 했네요. 무효 갑니다.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힘, 권리 의무가 없다.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무효인데 중개에 있어.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간에 돌려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발생해요. 무효의 종류 확정 무효입니다.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끝까지 무효예요. 확정 무효가 원칙. 또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하지만 예외.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인데 언제까지 끝까지 무효가 아니라 바뀌어버려. 어떤 행동이 있으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무권들이 본인에게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유동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 모든 삼자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다 무효가 되는데 상대적 무효. 의사표시 동네죠. 선의 삼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 그래서 절대적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 동네.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의사표시 동네. 이렇게 구별하시고, 자,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 이렇게 무효는 봐야 되는데 일부 무효. 자, 그림 그래요. 사각형 그리고 빗금 쳐요. 계약의 법률행위 10% 정도 일부만 무효예요. 우리 법은 일부가 무효라도 전부 다 날려버려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 당사자가 나 그 무효 부분 없더라도 나머지 90%는 샀을 건데요? 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나머지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만들어버립시다. 이게 무효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자는 의사표시 추인이에요. 문제는 절대적 무효인 동네는 절대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는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이쪽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어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 이때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가 아닌 의사표시 동네 무효, 통정허위표시 무효예요. 가장매매 5월 1일 날 했습니다. 나중에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 무효예요. 2달 뒤 7월 1일 날 을이 진짜 사고 싶어. 자, 그때 꼭 새 계약서 쓰고 새로 등기할 필요 없어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요. 진짜 새 매매계약이 7월 1일 날 체결된 거예요. 추인만 하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 날 추인한 때 새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 추인은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매한 2달 전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의 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요. 이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 계약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소급표 없다. 자, 취소 갑니다. 취소. 먼저 취소권에 대해서 봐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취소하지 않을게 라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 두 개를 봐야 돼요. 취소권,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사유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이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취소권자가 돼요. 법정대리인, 부모님도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또 취소권자로 둡니다. 문제는 이놈의 제한능력자야. 5살짜리 제한능력자도 취소만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유,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법이 규정해놔 버렸어. 그래서 부모 동의 필요 없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을 말하지 임의 대리인은 별도로 취소해줘 이런 수권을 하지 않는 한 원칙 취소 해지할 수 없어요. 자, 취소 상대방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의리 제3자에게 꼭 팔았을 때 이 문제가 돋보이죠. 반드시 법률행위 지가 계약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인 의리에게 취소해야지 내 아파트 현재 가지고 있는 제3자 병에게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리에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찾아올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은 선이라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합니다. 병에게 절대 전득자라고 해요. 병. 전득자 또는 양수인 이 두 글자로 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런 거 훈련하면 돼요. 지금은 내 계약 상대방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해라. 이걸 딱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자, 취소의 방법 명시묵시. 취소 효과 계약은 5월 1일 날 체결했는데 취소는 7월 1일. 취소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이 이거 법 규정이에요. 처음부터 소급 무효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소급표를 둘 때는 다 법 규정이 있어요. 법이 정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무권대리 본인 추인도 소급유효 법 규정이죠. 법이 정해줘요. 안 그러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는 이때부터 할래. 분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건 소급표는 대부분 법이 넣어놔버려요. 자, 뭐 했지 지금?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 무효니까 뭐 이행한 것 부당이득 반환. 아까 했죠? 제3자에 가 있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 동네 제한 능력 동네는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다 대항할 수 있다. 뺏어옵니다.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동네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선의 3자에게는 못 찾아옵니다. 대항할 수 없다. 취소해서 추인 취소할 수 있는데 안심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추인했다. 더 이상 취소 못해요. 확정 유효가 돼요. 다음 주에 봬요.